조금 다른 시각에서 시장 준비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은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분 나란히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 이슈 가장 먼저 눈길이 가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격적인 긴축이라는 이광무 전문가의 키워드와도 그 결을 같이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로 또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월에 양적 긴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50bp 금리 인상도 시사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3월에 우크라이나 사태만 없었다면 50bp 금리 인상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적 긴축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 양적 긴축 당시보다 2배 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950억 달러씩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채 6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35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한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약 8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6조 달러에서 7조 달러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은 예전에 이제 2013년대 전 연준 의장인 그다음에 버냉키 의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적 긴축을 하려고 했는데 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러면서 발작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못 했는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더 장기적인 텐트럼 발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는 긴축 발작이 오자 결국에는 버냉키 의장은 결국에는 양적 긴축을 멈췄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았고 실업률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신 인플레이션은 훨씬 높고 실업률도 훨씬 낮기 때문에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은 이번에는 시장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50bp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이 미치는 영향에서 결국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저는 저번에 뭐 아침에 이제 모닝타임즈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이미 계속 꺾였다고 보고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현금 챙기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뭐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제가 뭐 저번 주서부터 좀 현금 좀 챙기자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국채 금리가 또 다시 한 2.6을 넘어가면서 2% 넘게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턴으로 돌아서면은 소폭 상승하지도 않을까. 하지만 좋아하지 말자.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은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얘기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데이터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4조 넘었습니다. 14조 1000억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한 7%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3조 1000억 정도였는데 이것 대비로는 약간은 웃돈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오늘장 폐배터리를 보자. 이 부분을 조명해 주시네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급성장, 예상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세로 인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조금 더 이제 뭐 어떤 배터리 제조업체하고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뭐 합작을 맺으면서 좀 더 시장이 빨리 팽창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폐배터리 사업이 향후에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러나 이제 뭐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은 1년 전보다 니켈 같은 가격은 약 130%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코발트 가격도 전년 대비 지금 한 60% 정도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결국에는 지금 업계에서 전망을 하기에는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절반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곤혹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 속도도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약 80배 이상으로 지금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 안정화가 꼭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MPC가 있고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등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실적은 MPC가 가장 좋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지금 소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화테크도 거의 손익분기점에 머무는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MPC는 그래도 한 영업이익률이 5% 정도, 5%에 소폭 못 미치는 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으로 접근하신다면 MPC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오늘 A스토리를 가져오셨어요. 콘텐츠 쪽인데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는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콘텐츠 제작 업체인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 글로벌 OTT의 붐으로 인해서 그 드라마 콘텐츠 업체들이 조명을 받았는데 지금 4분기서부터 작년 21년도 4분기서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21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 IP 확보 드라마 라인업 본격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지금 글로벌 OTT의 경쟁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현재 한 10%에서 10% 조금 넘고 있는데 결국은 마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콘텐츠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28,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최현주 전문가의 시각으로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A스토리 살펴봤습니다.